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캠페인의 본질이 재난 극복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두기가 아닌 마음의 거리 좁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속에 사회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현실이지만 이제 한편으로 일상의 복귀를 위한 체계적 준비도 함께 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안을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확진자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시 기준 94명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 확진자는 96명입니다.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된 분들은 38명으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총 5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5번 확진자는 경북 청도에 주소를 둔 89세의 여성이고 96번 확진자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50세의 여성으로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남편이 확진자로 판명되어 3월 1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감염 경로가 거의 실시간에 확인되기 때문에 현 단계까지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될 수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이 신천지 창립 36주년입니다. 아직도 신천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에서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겨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이 방역업체의 직원으로 위장해서 폐쇄된 시설에 출입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국민을 속이는 위장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신천지 명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고위험군 직종에 대한 검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고 관련 시설 70개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2주 연장하고 매일 공무원과 경찰이 합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언제든 신천지에서 집회나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현장 합동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절대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혹시라도 의심 가는 모임을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신천지 신고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하겠습니다. 이제 긴급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 추경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시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축소 연기하면서까지 전폭적으로 편성해 동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인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제출되는 추경안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요청드립니다. 이번 긴급 추경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야말로 생존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우리 시가 견제해온 방역과 경제의
투트랙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2,258억 원으로 1월달의 취득세 초과세입, 또 코로나19 조기 극복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 재난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해 1,537억 원을 바로 투입합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775억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에 616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90억 원 등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1,506억 원을 투입하고, 가정 양육 수당 22억 원을 포함해서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사회 안정망의 강화를 위해서 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539억 원을 투입합니다. 동백전 발행 인센티브 491억 원과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10억 원 등 자영업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20억 원을 투입하고,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수출 보증 보험료 지원 등 지역산업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66억 원을 투입합니다. 각종 방역 물품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입원 치료 병상 운영 지원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추경에 더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이번 추경 예산안과는 별도로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또 재해구호기금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7억 원, 그리고 기부금품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26억 원을 더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 투입하는 총 재정 지원의 규모는 2,508억 원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가능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조속히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적인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부가 우리 시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우리는 곧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오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신천지 신자 중에 다중 이용시설을 근무하는 명단이 대체로 파악됐다고 하셨는데 그 규모랑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기본소득의 이익이 제한되는 취지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절벽 앞에서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급한 대책의 논의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체계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핀란드나 스위스나 홍콩과 같은 여러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든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정적인 확정적인 그 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고를 해 주셔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과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투입되는 노동에 비해서 생산량은 급격히 확대가 될 것이고 또 기술적 발전은 점점 더 노동의 피로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결국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선별적 복지에서 또 보편적 복지 체계로의 어떤 전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이 조세 체계의 혁신도 함께 다루어져야 되는 숱한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언제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 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정보 공개만으로도 절벽 앞에 선 가게들과 각 사업소들, 언제까지일지 모를 휴원으로 인해서 생존을 위협을 받는 학원들, 또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관광과 여행업계 등 모두가 힘들 때 더더욱 힘든 이들을 우선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클린존 소상공인 250개 업체에 대해서 100만 원씩 2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개월간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끝으로 결론을 내자면 지금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님, 저 TV조선 하동훈 기자인데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도자료 관련 내용인데 마스크 끼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 이제 택시 승차를 거부하는 거를 이제 허가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걸 허가하게 되셨는지 하고 택시 외에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는 다른 어느 곳보다 좁은 공간에 밀착되어 있는 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이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이고 실제로도 택시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들의 생존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택시 안에서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그 택시 기사가 본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마스크를 끼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스크 끼지 않은 분들에는 승차를 거부하는 것까지도 지금 당분간은 용인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검토가 있으신가요? 지금 다른 교통수단은 그래도 택시에 비해서는 넓은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신천지 관련 답변 안 주셨는데 그 질문의 답변과 함께 그 36주년 앞두고 또 어떤 대비하고 계신지도 추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서 아까 다중이용 시세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중대본에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련 종사자의 명단이 97명이 통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과 대조해 보니 93명이 동일이었고 4명이 성명과 생년을 잃고 전화번호 없고 이런 분이 해서 4명은 중대본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3명은 이미 검사를 73명을 완료했고 현재 55명이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이 그 신천지 교회에 전체적으로 예배를 보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70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50명과 경찰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대대적으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시설 배제라든지 행정처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집회가 없도록 단속을 철시할 계획입니다. BBS의 김상진입니다. 신천지 관련해서요,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천지 관련 자료를 받아서 오늘까지 그 기존의 관리자 중에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지금 5분이 있습니다. 5분이 있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 병원 관계자에 대해서 아직 검사 안 한 분 좀 있고 한데 5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성도와 같이 힘을 합해서 그 거주지 내지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 빨리 그분들도 나머지 이 4분에 대해서는 5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화를 연락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배제 조치했고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아직까지도 그 추적이 불가능한 5명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적이 만약에 안 되면 그 뒤에는 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5명이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명단 중에. 그 5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이제 계속해서 전화를 못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전화를 한번 드리고 또 이따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그 신도와 같이 합동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말고 지금 신천지에서 집회나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집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70개소고 또 추가로 신고센터를 우리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 정신 내지는 기존에 우리가 시설 관리할 적에도 시민들한테서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내일은 그 경찰과 우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합동으로 계속 순찰을 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미 저희들이 그 시설 배제나 그리고 일부 시설 거의 저희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내일 철저히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지금 한시적 생활지원 사업은 그 생계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13만 가구에 나갑니다. 여기는 그 소비생활 쿠폰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 쿠폰을 받으면은 역시 소비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신규 13만 가구 전체적으로 아마 한 15만 원 4개월에 한 60만 원 정도 한 가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기초 수급자 말고 신규 기초 아니 수급자들 대상으로 나갑니다. 지금 급여를 받는 수급자.